들어올 내용은요, 그 셋업 파라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마토론 안에 그 어셈블리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그 셋업 파라메터를 활용해서요, 기존에 그 시마토론 안에 있는 카탈로그들이 있는데, 그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금형 설계를 할 때 그 미즘이라든가 혹은 뭐 루버라든가 산교 같이 그 금형 설계를 할 때 그 필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품들을 저희가 카탈로그라고 명칭을 하고 시마트론을 설치한 다음에 카탈로그를 별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금형 부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이 셋업을 활용해서 시마트론 안에 있는 금형 카탈로그들을 어떻게 그 편집을 하고 또 사용자 편리성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지 뭐 깊은 뭐 내용을 나갈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탈로그를 확인하거나 수정을 하려면은 그 두 가지 창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툴스에 보시면은 이 안에 에디트 카탈로그 마스터라는 게 있죠. 이 에디트 카탈로그 마스터를 통해서 금형 부품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셈블리 창 안으로 들어와서 카탈로그 내용을 불러온 이후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마트론을 켜고 어셈블리 창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셈블리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셈블리 환경이 조금 낯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상형에는 그 어셈블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실제 해당되어 있는 파트에 대한 모델링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트론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탈로그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설정되어 있는 카탈로그 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이렇게 금형용 부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카탈로그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마트론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미지미 부품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카탈로그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마트론만 설치를 하셔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카탈로그가 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부품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카탈로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카탈로그 형태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 중앙에 그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사이즈의 카탈로그가 필요한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이 그 셀렉션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제 카탈로그가 삽입된 이후에 그 자동으로 시마트론이 상대물을 자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커팅에 대한 그 형태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카탈로그는 그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실제 디스플레이하는 창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프라이머리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이 우측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치수에 대한 것들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요. 실제 빨간색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보조적으로 있는 이 그 검정색의 치수들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수를 바꾸고 P값을 바꾸게 되면 거기 맞춰서 나머지 세컨더리라고 하는 창을 눌러보면 우측에 쭉 자동 선택되어 있는 값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카탈로그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값들을 선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값들만 선택해서 그 보조적인 치수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세컨더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 디스플레이 창은 이 컷이라는 게 있고요. 현재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또 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컷 치수는 밑에 오른쪽에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동으로 제거할 때 사용되는 치수들을 정의한 것이고요. 프리치수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 컷과 관계없는 사용자가 굳이 필요가 없는 치수를 설정할 때 이 프리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편집을 할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치수들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컨더리나 컷에 들어있는 치수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걸 껐을 때 나오는 치수를 가지고 기본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세컨더리나 컷 혹은 프리치수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 기본 카탈로그 기능 갖고는 작업이 안 되고요. 별도로 작업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이머리 지수를 어떻게 어셈블리 안에서 불러와서 컨트롤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정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탈로그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카탈로그가 있는 방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가 그 복사가 돼가지고요.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테스트를 다 마친 이후에 다시 원본 파일을 교체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형에서 가장 흔하게 대변되는 형상인데 플레이트에 대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름이 어떻든 형태가 어떻든 그 두 개의 어떤 사각 블럭에 대한 요소를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어셈블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업할 것은 뭐냐면 실제 어떤 그 볼트를 불러왔을 때 이 두 개에 맞는 결합 조건을 만족시켜서 자동적으로 기리션을 해주는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툴스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 어떤 형태의 셋업 값을 쓸 거냐라고 얘가 물어보고 있고요. 저희는 다이, 프레스 설계 혹은 몰드 설계 두 개 중에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금형 설계 외에 어떤 기구 설계라든가 다른 어떤 그 일반 제너럴한 작업을 할 때 선택하는 창으로서요. 어떤 작업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단지 다이나 몰드가 틀린 점은 제가 선택을 하고 나면은 작업 창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곳이 이 프레스 금형에 맞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탠다드 다이라는 걸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금형 설계에 사용되는 어떤 값들과 파라미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 모델링에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셋업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어셈블리 작업이라든가 혹은 이쪽에 금형 설계 쪽 파트에 대한 교육이 아직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프로세스적인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은 이후에 저희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셋업이라는 창에서 자기가 쓸 값들을 정의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현재 보이는 창 안에 있는 값들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시는 값들을 그 셋업과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시마톤이 자동으로 어떤 변수 값과 어떤 형상이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치수를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이 자그마한 창이 있죠? 이 창에 그 포뮬러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설정해놓은 셋업 창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셋업 테이블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리 설정한 셋업 테이블 값들을 여기다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라메트리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값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이플레이트가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2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가 익스프레션이라는 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떤 값인지 확인할 때는 이 조그만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 L3이라는 치수는 여기에 이제 귀속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으로 30이라는 치수가 바뀌었고요. 자, 이제 다시 셋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한번 설정해 놓은 창을 다시 열어서요. 이번에는 이 셋업 창에 아까 설정해 놓은 다이플레이트 두께 30이라고 되어 있는 치수를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이 셋업 파라미터라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대용량의 어셈블리 작업을 하거나 혹은 뭐 복잡한 금형 설계를 할 때 그 꼭 필요한 값들을 저희가 일일이 파트를 찾아가서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모델 트리를 찾아가서 정확한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셈블리가 점점 커질수록 어느 값을 변경할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러한 값들을 이 셋업에 집어넣어놓고 그 셋업만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실제 어셈블리가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셋업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플레이트도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했더니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값이 시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제품을 클릭을 해보면 상형은 어떤 다이라는 파라미터, 밑에는 다이 백킹이라는 파라미터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새로운 창을 열어서요. 제가 이제 변수 처리할 그런 부품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저장을 해놓고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지금 보시면 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값을 밑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착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어떤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 값은 뭐냐면 실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프라이머리 치수에 들어있는 겁니다. 열어보시면 M과 L이라는 치수가 있죠? 이 값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값들을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아까 중요한 것처럼 프라이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치수들은 변수로서 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렇게 어떤 스탠다드적인 형태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 창에서 열어놓은 어셈블리 있죠? 이 창과 이 두 번째 열어놓은 창에 있는 볼트를 같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매칭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똑같은 셋업 파라미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똑같은 시트를 불러오고요. 불러와줬죠? 그 다음에는 이 값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L 치수가 필요한 것은 다의 치수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해주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볼트의 직경, 보통은 이 직경 값에 저희가 2배를 가지고 볼트의 장력을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 1.5배나 2배로.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35라는 치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에 대한 길이가 허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35 치수가 만약에 적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이 포뮬러 치수에 플러스 알파 치수를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가 바뀌었죠. 바뀐 사이즈는 그 임의의 사이즈가 되면은 저희가 재료를 구매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익스프레션 안에 그 저희가 등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카탈로그에 있는 부품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트 길이가 자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조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화 카탈로그라는 폴더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 이 파트 안에 카탈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위치가 바뀐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이 카탈로그 창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제 저희가 그 업체에 나가게 되면 많이 설치해 주는 게 보시면은 이 KCT 카탈로그 라이브러리라는 걸 가끔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탈로그 형태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카탈로그 형태예요. 보시면은 파트하고 어셈블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두 번째 저희가 규정해 놓은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그 형태가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카탈로그 형태에 대한 타입이 반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치에 대한 어떤 커넥션 관리 해주는 것은 여기 리커넥트라는 것으로 카탈로그가 어떠한 경로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을 했고요. 카탈로그 시트에 보시면 이 길이가 자동 적용되게 되어 있죠. 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면 자동화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 세이브를 해놓게 되면은
앞으로 불러오게 될 이 변수에 대한 것들은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툴스에서 셋업에서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이플레이트의 값을 100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요 카탈로그를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게 되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또 자동으로 불러지면서 업데이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맞춰지죠.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요령이고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부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은 이 다음에 어셈블리라든가 카탈로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실 때 굉장히 설계를 빨리 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마트론 안에 있는 이 셋업이라는 기능창을 통해 가지고요. 카탈로그를 그 편집을 하고 어떤 변수를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실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그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이해가 덜 되거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 셋업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것들은 이 이름을 따라가진 않고요. 여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작업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실제 그 사용자가 확인하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래 예정은 저희가 그 이번 10버전에서 그 변수의 명칭을 따라가도록 형태로 하는 그 셋업 파라메타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릴리즈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그 변수 이름을 설정하는 것들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복잡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성 때문에 아마 다시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베타 테스트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변수 이름을 따라 설정되는 게. 그래서 사용자가 그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을 보고 변수를 하기엔 굉장히 좋지만 작업을 할 때 아마 지금도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게 아마 이번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기능에서. 다른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얼마나
그렇다면은 뭐 그 별 다른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실제 오늘 보셨던 내용도 뭐 궁금하시면은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번 웨비나 할 때 더 뭐 해보시고 질문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